한국 기업들이 최근 사우디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미국의 유명 회사를 이기고 300조 원가량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미국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프로젝트 매니저죠. 오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0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 말이에요.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아침 일찍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는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킬 거예요. 물론 경쟁자가 있긴 하죠. 한국의 K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만 솔직히 그들을 진지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K 엔지니어링 팀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하고 겸손해 보였죠. 제 시선이 닿자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진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 타이탄 컨스트럭션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시뮬레이션과 화려한 홀로그램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미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서로 K 엔지니어링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화려한 기술보다 사막 환경에 맞춘 실용적인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기후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였죠. 솔직히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우디 왕자가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단순한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며 3달간의 시공 테스트를 통해 두 회사의 실력을 직접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제 시공에서 타이탄의 기술력이 더 빛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K 엔지니어링을 바라보니 그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위해 저는 즉시 뉴욕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최신 장비들을 사우디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겁니다. 본사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죠. 현장에 도착해보니 K 엔지니어링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규모 장비보다는 현지 인력들과 함께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살짝 비웃었죠. 우리 장비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사흘 후 타이탄의 최첨단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자율주행 건설 로봇, 인공지능 기반 설계 시스템, 혁신적인 건축 자재들까지 모두 갖춰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저는 팀원들에게 K 엔지니어링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자율 건설 로봇들이 놀라운 속도로 기초 공사를 진행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해냈습니다. K 엔지니어링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밤 뉴욕 본사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8째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건설 현장을 덮친 거예요. 저는 시속 80km가 넘는 강풍과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날리는 모래 속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경보음 속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려 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죠.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밀한 센서들이 모래에 뒤덮여 오작동하기 시작했고, 자율 로봇들은 하나둘씩 멈춰 섰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예상치 못한 환경 변수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죠. 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려 노력했어요.
현장의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K 엔지니어링은 거의 피해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그들의 현장을 지나가며 살펴봤죠. 놀랍게도 그들은 모래 폭풍에 대비해 장비들을 특수 천으로 덮어두었고, 모듈식 구조물은 폭풍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타이탄의 기술력을 믿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곧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첨단 기술이 그들의 구식 방식을 압도할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첨단 장비들은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정밀 센서들은 미세한 모래 입자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고온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전자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죠. 인공지능 기반 설계 시스템은 사막 환경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K 엔지니어링은 놀라운 속도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지에서 조달한 자재와 모듈형, 건축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현지 노동자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일한다는 점이었죠.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저는 진도가 계속 뒤처지자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리고 팀원들에게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지시했어요. 어떻게든 K 엔지니어링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실수와 사고를 증가시켰고 팀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죠. 2주일이 지났을 무렵 또 한 번의 강력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강력했어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사흘 동안 지속됐죠. 저희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장비 대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건설 로봇들은 모래에 파묻혀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점검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작업 결과물이 크게 손상되었고, 장비 복구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어요. 더 이상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K 엔지니어링의 현장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대비해 있었어요. 모든 장비는 특수 보호막으로 덮여 있었고, 작업물은 모래와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직후 그들은 즉시 작업을 재개했죠. 반면 저희는 여전히 피해 복구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의 진행 상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K 엔지니어링은 이미 공정의 50%를 완료했지만 저희 타이탄 컨스트럭션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관계자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는 항상 최첨단 기술과 혁신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막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K 엔지니어링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이 가혹한 환경에서 그토록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죠. 48시간 이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팀원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현장을 둘러보던 중 문득 K 엔지니어링의 작업 현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 그들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박진영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박진영은 의외로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이 궁금하다고 말했죠. 박진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현장 투어를 제안했어요. 그의 눈에서는 어떤 거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 엔지니어링의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기후 전문가와 협력하여 작업 일정을 수립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죠. 심지어 그들의 설계는 모래 폭풍을 대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현지 작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진영은 매일 아침 모든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날의 계획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영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막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항상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K 엔지니어링의 철학을 알려주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성공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수개월간 사막 환경을 연구했고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타이탄 컨스트럭션은 기술만 믿고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마치고 현장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경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본사의 지시대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뉴욕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제 생각을 전했어요. 본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명성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팀과 협력하자는 제 제안에 경영진은 격렬하게 반대했죠. 심지어 제가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보다 지금 배워야 할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타이탄 컨스트럭션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서 K 엔지니어링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말했죠. 놀랍게도 팀원 절반 이상이 저와 함께 남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도 이번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박진영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우리의 합류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공이 아닌 배움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K 엔지니어링의 일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쟁자였던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협력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박진영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죠. 그는 항상 모든 결정을 팀과 함께 내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적 해결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냈죠. 예를 들어 모래 폭풍에 대비한 특수 보호막 제작은 첨단 소재가 아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사우디 유목민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통합된 팀은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저희가 가진 기술적 지식과 한국팀의 실용적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이루었습니다. 예상 일정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만족감을 표시했죠.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박진영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미국 건설회사와 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의 아버지는 미국인들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들이 현지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언젠가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K 엔지니어링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들의 회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의견이 존중받았고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죠. 박진영은 항상 마지막에 의견을 말했고 결정은 항상 팀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타이탄 컨스트럭션에서 일할 때는 상부의 지시가 절대적이었어요. 질문이나 의문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K 엔지니어링에서는 오히려 질문과 토론이 장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협력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K 엔지니어링의 현지 적응력과 타이탄 출신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지식이 만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어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을 사막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두 팀의 협력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공사가 80% 완료된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모래 폭풍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점검했는데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구조물이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우리는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이사회가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20년간 몸담았던 회사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박진영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K 엔지니어링의 중동 지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깊이 감사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박진영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프로젝트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가 함께 이룩한 성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전기차 공장의 윤곽이 사막 한가운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어느 날 저녁 박진영이 팀 전체를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특별히 저와 함께 남기로 결정한 전 타이탄 직원들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바이의 대형 건설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진영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저희 팀은 마지막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하며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했어요. 사우디 왕실에서도 완공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영은 매일 아침 팀 미팅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남은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시했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 모든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K 엔지니어링의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저희 타이탄 출신 엔지니어들, 그리고 현지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저는 주로 시스템 통합과 품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핵심 시설인 배터리 생산 라인이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팀과의 협력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완공일 이틀 전 모든 시스템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공장의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 조립 라인,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가동됐죠. 테스트가 끝난 후 박진영은 모든 팀원들을 모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K 엔지니어링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리더십과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웠고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두바이의 대형 건설사 알카이드 컨스트럭션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K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환경 적응형 건설 방식을 확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K 엔지니어링 팀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특히 박진영과의 작별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완공식 당일 사우디 왕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룬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죠. 왕자는 K 엔지니어링의 최종 계약을 수여했고 향후 사우디의 모든 전기차 관련 시설 건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축하연에서 박진영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그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나침반이었습니다. 박진영은 이 나침반이 어떤 환경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의 여정에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나침반을 항상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두바이로 떠나 알카이드 컨스트럭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완공된 전기차 공장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정이었죠. 아침에 현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K 엔지니어링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전기차 공장이 사막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상대였던 K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네요. 현장에서 박진영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 준비로 바빠 보였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우리는 잠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완공된 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막의 해가 공장 위로 떠오르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박진영은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알카이드 컨스트럭션에서 환경 적응형 건설 방식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죠. 그는 미소 지으며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진영은 다음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 포럼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타이탄 컨스트럭션에서 함께 남았던 동료들과 작별 식사를 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저와 함께 알카이드 컨스트럭션으로 가기로 했고, 나머지는 K 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박진영이 준 나침반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엔지니어가 되기로 다짐했죠. 창밖으로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타이탄 컨스트럭션의 스타 프로젝트 매니저로 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한 배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K 엔지니어링과 박진영에게서 배운 끈기와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두바이행 비행기에 오르면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기술과 환경, 사람과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우디의 이 사막에 돌아와 더 멋진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수준 높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아직 기승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눈발이 날리는데 안전 운전하세요.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